sâu từng chiếc. 서울의 여름은 숨이 막힐 듯 더웠다. 좁은 원룸 안에서 선풍기 하나에 의지해 하루를 버티던 디자이너 지우는 모니터 화면 앞에 멍하니 앉아 또 하나의 불합격 메일을 바라보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디자인은 당사 브랜드 방향성과 맞지 않습니다. 이미 15번째다. 세어보지도 않던 거절 통보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만 이번엔 유독 허탈했다. 며칠 밤을 새우며 완성한 컬렉션이었다. 컨셉도, 재질도, 색감도 그녀 나름대로의 혼을 담아낸 작품이었는데 나 이제 정말 안 되는 걸까? 지우는 노트북을 덮고 방 안에 펼쳐져 있는 천 조각들과 스케치북을 무심히 바라봤다. 책상 한 구석에는 그동안의 실패를 상징하는 종이더미와 엉켜있는 실타래가 마치 그녀의 마음을 표현하는 듯 흩어져 있었다. 바로 그날 밤이었다. 서울의 공기가 무겁고 습하게 가라앉은 밤,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아 밖으로 나섰던 지우는 우연히 익숙하지 않은 골목으로 발길을 옮기게 된다. 지하철역도 없고 편의점도 없는 그곳. 낡은 간판과 전봇대 사이로 어슴푸레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좁은 길 끝에 이상하게 빛나는 천막 하나가 있었다. 심야시장. 작은 간판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시계는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서울 한복판에서 이 시간에 시장이라니? 지우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천막 안으로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 그 목소리에 이끌려 안으로 들어선 그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말을 잃었다. 옷이다. 1000개도 넘는 듯한 옷들이 천장부터 바닥까지 가득 걸려 있었고 그 옷 하나하나에는 작은 종이 태그가 매달려 있었다. 이 옷은 사람을 울게 합니다. 이 옷은 당신을 용감하게 만듭니다. 이 옷은 단 한 번 인생을 바꿉니다. 지우는 혼란스러웠다. 장난감 가게도 아니고 마술 상점도 아닌데 도대체 무슨 가게지? 디자이너시군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놀라 돌아보니 중년의 남자가 미소를 띠고 서 있었다. 그는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인데 마치 지우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다. 여긴 어떤 옷이든 제 목소리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만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남자는 아무 대답 없이 한 벌의 드레스를 꺼내 보여준다. 하늘색 실크 드레스. 간결하면서도 우아한 곡선, 스티치 하나하나까지 섬세했다. 지우는 숨을 멈췄다. 그건 정확히 자신이 몇 년 전 졸업작품으로 만든 디자인이었다. 하지만 그건 분명히 전시 끝나고 폐기되었는데 그 옷 버려졌지만 이야기는 아직 살아있어요. 지우는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다. 어떻게 이 옷이 여기에 있는 건지, 왜 이 남자는 그걸 알고 있는 건지. 디자인은 단순한 선과 색의 조합이 아닙니다. 옷은 기억을 품고 있어요. 당신이 느꼈던 감정, 당신이 바랐던 미래, 모두 이 옷 속에 남아 있어요. 심야시장은 그런 옷들의 마지막 안식처예요. 그날 밤, 지우는 천막을 나올 수 없었다. 그녀는 끝없이 걸린 옷들을 하나씩 만져보며 각각의 옷들이 말하는 속삭임을 듣기 시작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곳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었다. 여긴 잊힌 사람들과 버려진 디자인이 다시 살아 숨쉬는 곳이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제부터 자신의 디자인은 팔리기 위한 옷이 아닌 누군가의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심야시장에서의 첫날 밤 이후 지우는 매일 자정이 되면 그 골목을 찾았다. 낮에는 평범한 거리로 보였던 그 장소가 밤이 되면 마치 마법처럼 천막과 조명이 생겨났다. 이제 익숙해지셨군요. 시장 주인은 늘 같은 자리, 같은 미소로 그녀를 반겼다. 지우는 어느새 이곳의 공기와 냄새, 그리고 옷들이 말하는 방식에 점점 빠져들고 있었다.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비현실적이었지만 이제는 마치 두 번째 현실 같았다.
이 옷은 왜 울고 있는 거죠? 그녀는 진열대 한가운데 있는 붉은색 코트를 가리켰다. 코트는 가볍게 떨리고 있었고 마치 한숨을 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건 주인을 잃은 옷이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주인이 옷을 버린 게 아니라 옷이 주인을 떠났죠. 옷이 떠난다고요. 시장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코트를 꺼내 지우에게 안겨줬다. 만져보세요. 들릴 겁니다. 지우는 코트를 가슴에 안았다. 갑자기 머릿속에 영상처럼 한 장면이 흘러들어왔다. 여자아이, 어머니의 옷장을 몰래 열고 이 붉은 코트를 꺼내 입은 채 거울 앞에서 돌고 있었다. 코트는 그녀의 몸에 너무 컸지만 그 아이의 표정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다. 그리고 장면은 바뀌었다. 그 아이가 자라며 코트를 입고 졸업식에 참석하고 첫 면접을 보고 첫눈 오는 날 사랑에 빠지는 순간까지. 그리고 마지막. 그녀는 코트를 벗고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이 코트, 이제 나보다 너에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 지우는 눈을 떴다. 눈물이 맺혀 있었다. 코트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 옷은 지별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어요. 이제야 편안해졌네요. 저는 이런 옷들을 디자인하고 싶어요. 누군가의 인생에 닿고 기억이 되는 옷. 시장 주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일해보는 게 어때요? 네. 심야 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닙니다. 여긴 옷과 인간의 기억이 교차하는 공간이죠. 그리고 그런 교차점을 읽어내는 사람, 바로 기록자가 필요해요. 기록자요. 각 옷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록하며 다음 주인을 찾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혼자 해왔지만 이제 당신이 더 적임자 같군요. 지우는 믿기지 않았다. 처음에는 단순히 실패한 디자이너로서 호기심에 들어왔던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마치 운명이 이끄는 길처럼 느껴졌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이미 하고 있잖아요. 옷의 목소리를 듣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날부터 지우는 별표 심야시장의 기록자 별표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낮에는 여전히 일용직 디자이너로서 힘든 하루를 보내지만 밤이면 그녀는 옷들과 대화를 나누는 기록자였다.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남자아이, 겨우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묵직한 배낭을 메고 들어섰다. 여기, 정말 옷이 말을 해요? 지우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원하는 옷이 있니? 엄마가 입던 옷과 비슷한 걸 찾고 싶어요. 엄마가 병원에 오래 계셔서요. 그 옷을 보면 기운이 날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지우는 진열장 구석으로 향했다. 거기엔 베이지색 니트가 조용히 숨쉬듯 놓여 있었다. 지우는 옷을 꺼내어 아이에게 안겨줬다. 이 옷, 기다림을 담고 있어. 아이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코끝이 붉어졌다. 엄마가 병원 침대에 앉아서 매일 창밖만 보세요. 누굴 기다리는 것처럼. 지우는 아이의 손에 옷을 꼭 쥐어주며 말했다. 이 옷, 엄마에게 전해드려. 그럼 엄마도 웃으실 거야? 그날 밤, 지우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디자인을 왜 시작했는지, 왜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는지를. 그것은 옷이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이 담긴 이야기이기 때문이었다. 그 드레스는 건드리지 마세요. 지우가 처음 그 드레스를 본 건 2번째 주쯤이었다. 심야시장에서 가장 안쪽, 검은 천으로 덮인 마네킹 위에 걸린 한 벌의 드레스. 은은하게 빛나는 자수, 시간이 멈춘 듯한 정교한 실루엣. 누구나 한 번쯤 눈길을 줄 수밖에 없는 아름다움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누구도 가까이 가지 않았다. 시장 주인 역시 늘 그 앞을 조용히 지나쳤다.
그날 밤도 지우는 조용히 그 옷 앞에 섰다. 뭔가 말하지 못한 사연이 걸려있는 듯한 기분. 옷의 공기마저 무겁게 느껴졌다. 그건 손대면 안 되는 옷이에요. 시장 주인의 목소리는 지금껏 들었던 중 가장 단호했다. 왜요? 그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가진 옷이니까요. 지우는 묻고 싶었지만 그의 표정을 보고 더는 캐묻지 못했다. 며칠 뒤 비가 내리던 밤, 시장에는 손님이 하나도 없었다.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천막에 도착해 정리를 하고 있었고, 시장 주인은 평소와 다르게 아무 말 없이 옷을 정돈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강한 바람이 불어 천막이 흔들리고 불빛이 일렁였다. 그 찰나, 그 드레스를 덮고 있던 검은 천이 날아갔다. 지우씨, 그 옷에 손대지 마세요. 시장 주인이 외쳤지만 이미 지우는 그 드레스를 마주한 채 멈춰 있었다. 소리가 들려요. 드레스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이건 명확히 기억이었다. 한 여자의 웃음소리. 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서 돌며 이 드레스 완벽하지 않아? 라고 묻는 목소리. 그리고 장면은 급변했다. 울음, 깨진 유리, 무너진 예식장. 슬픔과 분노가 교차하는 감정. 이건 결혼식이 아니었어요. 무너진 약속의 옷이에요. 지우는 천천히 드레스에 손을 얹었다. 차가운 감촉. 뭔가 깊은 어둠이 느껴졌다. 그 순간 시장 주인이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 드레스는 내 딸의 것이었어요. 순간 지우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딸이요. 10년 전 우리 딸은 이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장에 갔지만 신랑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딸은 무너졌고 그날 이후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그녀는 사라졌어요. 그 후로 이 드레스는 나에게 남았죠. 그 아이의 마지막 모습. 지우는 말없이 드레스를 바라보았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왜 그 옷만큼은 누구도 손대지 않았는지, 왜 시장 주인이 늘 조용히 피했는지. 아직도 이 옷은 그녀의 기억에 묶여 있어요. 누군가 이 드레스를 입지 않으면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아요. 그날 밤 지우는 결심했다. 이 이야기를 끝내주기로. 그녀는 조용히 드레스를 입었다. 드레스는 그녀의 몸에 꼭 맞았고 마치 원래 그녀를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느껴졌다. 순간 빛이 퍼졌다. 눈을 감았을 때 지우는 이상한 공간에 있었다. 꽃이 만발한 예식장. 모든 사람이 하얀 옷을 입고 미소 짓고 있었다. 그리고 그 끝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슬픈 눈동자, 하지만 따뜻한 미소. 당신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줬군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는 살며시 다가와 드레스에 손을 얹었다. 이제 괜찮아요. 이 옷은 당신에게 어울려요. 순간 여자는 빛이 되어 사라졌고 드레스는 마치 새로운 생명을 얻은 듯 가볍고 따뜻했다. 지우가 눈을 떴을 때 시장 주인은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아이도 편히 쉴 수 있을 겁니다.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알았다. 때론 옷이란 끝나지 않은 사랑의 기억을 담고 있는 존재라는 걸. 야시장 구석에 위치한 작은 천막, 그 안은 밤 공기보다 더 조용했다. 재봉틀의 지잉 소리만이 시간을 잇듯 흐르고 있었다. 민서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스케치북을 품에 안고 바느질을 이어갔다. 오늘 밤이 끝나기 전 쇼는 시작되어야 했다. 어머니는 예전 거리의 디자이너로 불리던 사람이었다. 값싼 헌옷으로 고급스러운 의상을 창조해내던 그녀의 손길은 사람들 사이에서 기적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그녀의 기억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천의 색도, 바늘의 감촉도 잊혀져 갔다. 엄마가 못한 쇼, 내가 할게요.
민서는 눈을 감고 마지막 버튼을 달았다. 손끝은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그녀는 그동안 어머니의 도안들을 보며 공부하고 연습해왔다. 실수투성이었지만 하나씩 완성해가며 마음속의 퍼즐을 맞춰갔다. 그날 밤, 민서는 야시장의 조그만 무대를 빌려 작은 쇼를 열었다. 조명도 화려한 음악도 없었지만 옷은 빛났고 이야기는 흐르고 있었다. 모델로 나선 친구들과 이웃들은 모두 어머니의 디자인을 입고 천천히 무대를 걸었다.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처음엔 무표정하던 얼굴에 한 벌, 두 벌, 추억이 지나갈수록 미묘한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막 드레스를 입고 등장한 민서를 보며 어머니는 속삭이듯 말했다. 그건 내가 만들었지? 민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엄마가 만든 옷이에요. 엄마의 이야기예요. 그날 이후 어머니의 기억이 돌아온 건 아니었지만 그 순간의 눈빛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민서는 알았다. 옷이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라 마음과 시간을 담는 그릇이라는 걸. 그 밤 이후 마지막 컬렉션이라 불린 그 쇼는 천천히 입소문을 탔다. 브랜드도 광고도 없었지만 누군가는 말했다. 그 옷엔 눈물이 스며 있어요. 그래서 잊혀지지 않아요. Yo, từng chiếc quan sách anh từng giấu